10월 19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방은 눈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2mm 내외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덜 춥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낮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 뒤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8도까지 예상됩니다. 원주 지방의 현재 기온은 9.8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상지대학교가 지난 13일 제8대 총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상지대 홍석우 총장의 취임 소감과 또 앞으로의 대학 운영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고요. 원주사랑 상품권 가맹점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민관협력 배달앱 이용과 더불어 지역 상품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고요. 또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험에 대한 압박감과 또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걱정과 불안감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 수능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올해 수능 유의사항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9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시와 원주문화재단은 2021 원주 그림책 프리 비엔날레를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원주 복합문화교육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앞으로 진행될 원주 국제 그림책 비엔날레의 준비를 알리는 사전 전시로 시민과 그림책 예술가가 참여하는 전시와 축제상으로 기획됐습니다. 영월군 첫 장애인 보호작업장 영월 칼라 상자가 생산량을 크게 늘리며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과 자립에 박차를 가합니다. 영월 칼라 상자를 운영하는 영월군 장애인협회는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과 씨감자 보급종 상자 포장 상자 공급을 체결해 이달부터 납품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물량은 수미 등 7개 품종 포장재 27만 장이며 금액은 3억 3천만 원입니다. 평창 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특산품 판매를 위한 라이브 커머스가 어제부터 23일까지 진행됩니다. 언택트 시대에 맞춰 진행하는 이번 라이브 커머스에는 대관령 황태이야기, 대관령 안개산이, 오대산 힐링빌리지, 평창 오미자 등 평창 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이 참여합니다.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이들 기업이 생산한 황태포와 비누, 절임 배추 등 다양한 제품을 정상 가격보다 1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상지대학교가 지난 13일 제8대 총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바로 전 지식경제부 장관 출신인 홍석우 총장이 새로운 자리에 올랐는데요. 취임 소감과 앞으로의 대학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지대학교 홍석우 총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13일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취임식에 앞서서 지난 1일부터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일 네. 이렇게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상황에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자, 네. 그동안 상지대학교는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이제 운영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미가 네네. 남다를 것 같은데 제8대 총장 취임 소감 먼저 듣겠습니다. 예, 제가 강원도 횡성이 고향입니다. 청주로 알고 있는데 횡성이시라고요? 청주는요. 네. 그냥 태어난 장소가 그렇고 네. 저희 횡성이 안흥 찐빵에서부터 100m 거리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대대로 사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상지대학교를 중부권 명문 사학으로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구재단 분규가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취임식에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용감하게 총장 수락을 해줘서 고맙다고. 이게 용감하다는 말하고 무모하다는 말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상지대학교가 혁신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게 저희 요즘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기대에 넘쳐 있습니다. 아주 네. 정말 기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 상지대학교가 정말 혼란과 분쟁으로 참 그렇죠. 네. 얼룩진 네, 맞습니다. 상지대 이미지가 있는데 앞으로 이 이미지를 우리 예, 총장님께서 개선해 주시리라 기대해 보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도 이 온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지대 네.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뭐 대부분 비대면 수업이죠. 현재 네. 저희가 한 1,800 강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12%가 이제 대면이고요. 한 70% 정도가 이제 비대면, 나머지가 이제 대면, 비대면 혼합인데, 그런데 뭐 학생들의 안전 때문에 이제 비대면 강좌를 주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온 지 며칠 안 됐지만 교수님들에게 당부한 거는 이제 동영상 제작이나 이 온라인 준비도 철저히 하시지만 온라인이라고 해서 학생들의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네. 그러니 수업의 질을 떨어지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하고 오자마자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뭐 수업의 질이 대학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데 온라인 교육, 비대면 교육이 그 대면 교육만은 아무래도 못합니다. 효율성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비를 하면서 대면 수업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려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뭐 코로나19 이전에도 상지대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학생들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좀 정상화되길 기대해 보고요. 자, 상지대는 올 7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학 혁신 사업에 선정되면서 이제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도 취임사에서 상지대 비전은 민주공영대학이다라고 밝히셨는데 네. 앞서 이제 사학혁신 지원 사업 선정 등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민주공영대학 의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사실 뭐 민주공영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 사학 비리가 근절되기 위해서는요. 네. 세계의 투명성이 절실하고 또 법인이 이제 공공성만 가지면 안 되고 책임 있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직원 인사들이 항상 민주적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최근 이제 구재단과의 그 어떤 그 분쟁 과정에서 이런 상지대학교의 노력이 이제 평가되었다고 보죠. 그래서 그런지 금년에 그 평생교육 취재 지원 사업이라는 거하고 사학혁신 지원 사업이 연속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다 그 공용형 사립대학 모델을 그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지금 뭐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나 이 사업이 그 주어진 것을 계기로 공영형 사립대학의 대한민국 모델이 되도록 하여튼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부의 공영 사립대 계획에 맞춰서 상지대학교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사실은 이제 정부도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현재 뭐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직 뭐 발표는 하기 전인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이제 그 사학혁신 사업을 이제 펼친 건데 그 사학혁신 사업의 내용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계 시스템, 이사의 운영 이런 제도를 철저히 좀 그 개선을 하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상지대 구성원 또 동문 그리고 이 원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여기하고 함께 발을 맞춰가는 그런 노력이 아마 핵심이 될 겁니다.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또 상지대학교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를 또 극복하기 위해 대학 구조 혁신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이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학과 육성 계획에 대해서도 뭐 비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좀 이르죠? 이런 질문 드리기가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네. 예, 그러나 뭐 제가 또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 올 그 수시 모집을 얼마 전에 좀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보니까 뭐 저도 뭐 이름이 휘황찬란해요. 뭐 빅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인공지능 융합공학부, 뭐 스마트 팜학과 이런 이제 학과를 신설해서 어떤 그 시대의 변화에 이렇게 이제 발맞춰가는 노력을 하고 있죠. 그것이 다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해주신 그 학령아동 감소에 따른 그 위기를 저희 상지대학교도 이제 느끼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상지대학교의 그 사정이 중차대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의 노력으로는 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이죠. 11월, 늦어도 12월까지는 그야말로 상지대학교 이름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몽땅 바꾼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학과 운영 이 계획을 아주 혁신적으로 만들려는 그 노력을 현재 교직원 모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대해 주시면은 아마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 또 우리 지역사회가 보실 때 상지대학교가 저렇게 멋있게 변해도 되나 하는 정도로 신뢰가 느껴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신입생 충원율 급감으로 사실 전 총장이 사퇴하셨는데 이번에 그럼 신입생 뭐 조정도 그럼 있게 되는 거죠? 인원 그래서 사실 뭐 이거 아무래도 이제 그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학교 이름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혁신한다는 그 내용 속에는 그 신입생 그 숫자의 조정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뭐 또 학과 숫자도 지금 저희 학과가 한 65개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한 40개 정도로 대폭 줄이면서 그 통폐합이죠. 통폐합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학과 조정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앞으로 비전을 자꾸 여쭤봐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 이제 이 정도에서 말씀을 듣고 앞으로 뭐 시간이 많으니까 학과 운영에 자주 대해서 불러주십시오. 자주 좀 연결하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연임하신 앞으로 4년 동안 대학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제가 상지대학교가 중부권 명문 사학이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계속 고향 땅을 드나들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 임기 중에 상지대학을 중부권 명문 사학의 어떤 그 기틀을 다질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상지대학의 상지가 바른 뜻을 숭상한다는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교직원들의 좋은 뜻을 경청하고 또 지역사회 협력을 진정성 있게 듣는다면 그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더군다나 또 고향분이라고 하시니까 더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사에는 청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청주에 저희 부모님이 청주에 들르셨을 때 제가 태어났어요 거기에서. 그리고 다시 이제 흥경으로 오셨죠. 네,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홍서구 총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지금 시각 8시 45분 정각입니다. 강원 공공배달앱 이용과 원주 지역 화폐인 원주사랑 상품권 사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주인의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소상공인을 위해서 개발된 강원 공공배달앱 사업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먼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원도 민간 배달앱은 강원도가 민관 협력 방식으로 운영하는 공공형 배달앱인데요. 배달음식 업체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의 배달앱을 이용하면서 겪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한 사업으로요. 어플 이름은 일단 시켜입니다. 앱 설치 후에 지역을 설정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강원 지역 관내 외식업종 7,500여 곳 중에 1,000개 업소가 이용 중이고요. 중개 수수료와 입점비, 광고비가 모두 무료입니다. 강원 상품권이나 원주사랑카드와 같은 지역 상품권으로도 결제가 가능하고요. 사실 거의 독과점 체제인 타 배달앱의 경우에는 결제 수수료, 광고 비용을 포함한 수수료 부담으로 많은 가맹점들이 부담을 겪는 상황입니다.
이 배달앱은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다양한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 단골 고객 마케팅과 예약 기능 또 각종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고요. 원주시에서는 지난 7월 말에 홍보 서포터주단 위촉식과 함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 원주시 경제진흥과 송명순 경제진흥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공공 배달앱 일던 시켜는 현재 지속적으로 가맹점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예식업중앙회 원주시 지부와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1,000개소로 지금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시켜 앱에서는 강원 상품권과 원주 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요. 10% 할인된 가격으로 배달 음식을 이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5,000원 쿠폰을 1인당 2장씩 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원주사랑 상품권 이용 증가도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원주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원주사랑 상품권의 10월 발행 예정액이 모두 판매됐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2월 카드형 상품권인 원주사랑 상품권을 출시했는데요. 출시 당시에는 1,500여 곳에 불과하던 가맹점이 7개월 사이에 12,000곳으로 늘었습니다. 이 원주사랑 상품권은 선불 개념형 카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했을 수가 있습니다. 10만 원권 상품권을 이용하려면 9만 원을 지불하고 상품권을 살 수가 있습니다. 최근 원주시는 개인당 이 구매 한도를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또 최근에 국민지원금이 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게 되면서 가맹점이 크게 늘었습니다. 다음 달 11월 1일에 다시 구매 한도가 발생하는데요. 지역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향상에도 실제로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주사랑 상품권 가맹점의 소상공인 관계자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원주의 지역 사회다 보니까 좀 활성화될 것 같아서 초창기에 먼저 가입을 해뒀었고요. 요번 같은 경우 올해 지원된 국민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주사랑 상품권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또 명절하고도 겹치고 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평소 한 지원금이 이제 상하기 전 후로 나눴을 때 한 3배, 4배 이상의 상품권, 지역 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렇게 소비가 좀 위축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역 상품 가맹점의 소비가 좀 활성화되고 또 저희같이 이제 이런 코로나 장기화로 좀 위축되었던 중소상인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 원주사랑 상품권 이용은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네, 우선 원주사랑 상품권은 종이형과 카드형이 있는데요. 종이형은 NH농협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카드형 상품권은 지역 상품권 착 앱을 설치해서 카드 신청을 하면 자택이나 직장으로 카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원주사랑 카드는 총 NH농협카드, 우체국카드, 우리카드 이렇게 3종류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각 은행을 방문하면 직접 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주사랑 상품권과 강원 공공배달앱 사용으로 우리 지역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지역 상품과 관광 상품과 연계된 서비스로 위축됐던 지역 경제가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험에 대한 압박감과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걱정과 불안감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 달 뒤에 치러질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유의사항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강순구 장학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다음 달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수능은 문이과 통합 취지에 맞춰서 처음으로 국어와 수학 영역이 이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구조로 시행된다고 하는데 올해 수능이 어떻게 먼저 치러질 계획인지 먼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5 개정교육과정 개정에 맞춰서 국어와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도입되었고요. 그리고 문이과 통합형 수능으로 사탐과 같다면서 각각 과목 선택이 가능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4교시 한국사와 탐구 과목 답지가 분리가 되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2 외국어와 한문 영역에 절대평가가 전환되었고요. EBS 수능교재 연계율도 50%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수업은 어떻게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네, 정상적으로 좀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만 그런가요? 네네, 고3 학생들 다 지금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수능이 한 달여 남은 이 시점에서 학생들 모두 긴장의 연속이지 않을까 싶은데 수능을 치르기 전 유의사항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먼저 수능이라는 것은 좀 아침 8시 10분까지 입시를 완료해서 그래서 이제 4교시까지 응시한 학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오후 4시 37분에 끝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집중이 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들한테는 수능 시간에 맞춘 본인의 어떤 생활 패턴이나 리듬감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하면서 시험 당일에 어떤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정부가 이제 다음 달 초쯤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의 이제 방역 전환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도입 시기를 수능 이후로 늦춰달라는 국민 청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능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우선 그건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능 일정은 수능 이후에 대입 일정에도 있기 때문에 수능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올해 고3 학생들한테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다 완료가 되었고요. 수능 전 시험장 학교에 대한 저희들도 대대적인 점검과 소독을 실시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하겠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능 2주 전에 이제 수능 특별 방역 기간 운영을 하면 완벽한 방역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네. 2022학년도 수능에 응시하는 도내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요? 네, 올해 도내 수능 응시 인원은 12,519명이 응시를 합니다. 예. 예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 전년 대비해서 총 이제 한 172명 정도가 증가하였는데요. 이중 재학생도 112명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재학생이 증가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네. 자, 올해 코로나19로 이제 시험 당일 방역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수능 당일 달라진 풍경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안전한 수능을 치르기 위해 또 함께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올해 가장 큰 방역에서의 차이는 작년에 매시간 책상 앞에 설치된 아크릴 칸막이가 없어지고 점심시간에만 사용하는 3면 종이 칸막이를 수험생이 직접 설치해서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이 달라졌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수험생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날 특별히 방역은 어떻게 좀 계획돼 있습니까? 시험 당일? 우선은 시험 전날에 모든 시험장 학교가 이제 방역 소독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험 당일날에도 실제로 학생들이 시험을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는 이제 환기 조치를 다 이제 진행을 하고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 날에도 이제 시험장 학교 모두가 방역 소독을 다 진행을 해서 그 다음 주에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지금 수험생들 중에 코로나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죠? 네, 고3에서는 지금 없는 거, 없습니다. 예, 만약에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시험을 치르게 됩니까? 확진자가 나오게 된다면 강원도에는 도내 이제 교육부에서 지정한 2가지 원주의료원과 그다음에 강릉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 그러니까 2주 전부터 만약에 확진자가 나오면 그 학생들은 병상 배정은 아마 그쪽 의료원에 이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 시험일에 그 학생들이 거기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병실 시험장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중도에 따라서 본인이 희망하면 시험을 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예. 이번 수능도 문제없이 안전하게 잘 치를 수 있도록 대비 잘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교육청 강승구 장학사였습니다. 10월 19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하고요.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 MHz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